와, 대박. 겉에 껍질은 시간 지나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사과 속은 전혀 갈변이 진행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아침에 바르는데 아침에 발라주면 일반 노화와 강노화 둘 다 막을 수 있어요. 개봉하면 최대한 빨리 쓰셔야 돼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게 다가 아니라 콜라겐을 채워서 탄력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어떤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바로 바르는 비타민C인데요. 제가 항산화와 항노화에 진심이다 보니 제 다이어트 영상,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비타민C를 먹는 모습이 늘 나왔었는데요. 사실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제인 거는 모두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C를 먹어서 우리가 피부의 항산화 효과를 보려면 먹은 게 위장을 통해 흡수되고 이게 또 피부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개인차도 크고요. 그래서 바르는 거랑 병행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주위에 약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은 환경인데 예전에 학생 때 아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 통해서 하나 얻어서 처음 비타민C 앰플을 바르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스킨스티컬즈의 시페룰릭. 가격이 30ml 기준 2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정말 후덜덜한 가격인데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쓰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이 비타민C를 아끼는지 아시겠죠? 사실 피부에 대해 공부해보신 분들은 화장품을 이것저것 쓰진 않으세요. 정말 내 피부에 맞는 제품 몇 개만 좀 정착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만큼은 가격을 떠나서 꼭 루틴에 넣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왜일까요? 비타민C 하면 사실 항산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혹시 이 항산화라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피부의 항산화가 왜 중요하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바로 사과 실험입니다. 우리 사과 깎아놓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뚜껑 안 닫아놓거나 하면 살짝만 시간이 지나도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되어 갈변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왼쪽 사과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른쪽 사과에는 이 시페룰릭을 발라봤어요. 30분이 지나니까 슬슬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르지 않은 사과는 쪼글쪼글하고 갈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했고 앰플을 바른 쪽은 그 색을 훨씬 더 잘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하느라 출근이 늦어버리는 바람에 못 치우고 10시간 뒤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와, 대박. 겉에 껍질은 시간 지나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비타민C 앰플 바른 사과 속은 처음처럼 전혀 갈변이 진행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이 보세요. 대박이죠. 그리고 광기로 12시간을 채워봤는데 오, 비타민C의 위력이 이런 걸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과 대신에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바르는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 대표되는 외부 자극을 비롯해 다양한 산화 반응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산화 작용만 하는 줄 알았던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석한 이 리뷰 논문을 보면 비타민C는 두 가지 기전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첫째,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두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이 효소들은 콜라겐 3중다성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피부가 좀 탱탱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C가 인간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여 mRNA의 발현량을 증가시킵니다. 즉, 이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타민C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 비타민C는 공기나 빛에 닿으면 쉽게 산화가 되어 효과가 떨어져요. 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 부원료로 넣은 게 이 제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입니다. 먼저 비타민 E. 알파토코페롤은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망 내의 지질과 결합해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썼을 때 서로의 이 항산화 사이클을 재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납니다.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페룰릭 애시드. 이건 식물 세포벽에서 유래한 항산화제인데요. 이 페룰릭 애시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비타민 C와 E를 페룰릭 애시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최대 8배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형적인 면에서도 이 페룰릭 애시드는 약산성 범위 내에서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하고 광분해에도 강하게 작용해서 제품 보존 기한을 좀 연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C 페룰릭의 성분, 비타민C, 비타민 E, 페룰릭 애시드는 비타민C를 오랫동안 연구한 듀크 대학교에서 특허를 낸 조합인데 이 특허는 이후 C 페룰릭을 만든 회사 스킨스티컬즈에 독점 라이선스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C 페룰릭 인데요. 이건 비타민C 성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좀 신뢰하는 제품이죠. 여러분, 설명을 드리니 조금 혹하시죠?
근데 이 비타민C 앰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자극인데요. 순수 비타민C, 아스코르빅 액시드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지만 이 피부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pH, 산도 문제인데요. 비타민C가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pH 3.5 이하로 굉장히 낮은 산도를 가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 건강한 피부 표면은 평균적으로 pH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pH는 로그 지표라 pH 1 차이는 산도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 기억하시죠? 즉, pH가 3.5인 제품을 바르면 피부는 우리가 익숙한 환경보다 10배 더 강한 산성 자극에 노출되는 셈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경 말단이 좀 활성화돼서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 붉어짐 같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농도 때문인데요. 피부에 바르는 걸로 항산화 효과를 좀 기대하려면 이 L-아스코르빅 액시드를 최소 10% 이상은 사용해야 광노화 예방이나 콜라겐 합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 C-페룰릭도 함량이 15%고요. 이 아이러니한 건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부에 흡수되는 활성 성분의 양도 많아지고 이때 이제 피부에서 활성산소와의 반응이 조금 더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좀 이런 염증이나 자극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민감성, 얇은 피부, 아토피 등 피부에는 이 자극감이 더 심할 수 있고요. 특히 여드름 짜거나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 세 번째는 산화된 비타민C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이 L-아스코르빅 액시드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공기 중 산소, 자외선, 열에도 쉽게 산화가 되는데 이 산화된 비타민C는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부산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고요. 피부에 남아있을 경우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 제품은 꼭 이렇게 포장지에 개봉하고 한 달, 2달 이렇게 마크가 돼 있거든요. 유통기한과 별개로 제품을 오픈해버리면 공기, 열 접촉으로 산화가 엄청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개봉하면 최대한 빨리 쓰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비싼데 아껴 쓸 수도 없어요. 아끼 똥됩니다. 그리고 산화가 된 제품은 색깔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보관이 잘 된 정상적인 제품을 받았을 때 제품을 막 트면 약간 레몬색이고 중간쯤 쓰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쓰면 노란색, 다 써갈 때쯤은 뭐 거의 포비돈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진짜 주황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 쓴 지 한 달 정도 지난 공병이거든요. 유효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봉을 한 지는 좀 돼가지고 이걸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색깔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지금 절반 정도 쓴 제품인데요. 이것도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좀 진해졌는데 아까워. 색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하면 안 아끼고 열심히 써야 돼요. 저 예전에 선물 받아서 이 제품을 처음 써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엄청 아껴 썼어요. 2달은 무조건 넘겼고 거의 1년 동안 쓴 것 같은데요. 막판엔 색이 막 너무 진해. 그래서 바르면 얼굴이 노래져요. 냄새도 뭔가 좀 쩐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르면 오히려 얼굴이 좀 푸석해지고 자극감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결국 버렸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아껴 쓰지 마시고 팍팍 쓰세요, 목까지. 전 요즘에 한번 떨어뜨릴 때 9방울, 10방울 해서 목까지 그냥 발라요. 개봉 후 2달이니까 오픈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그리고 이 비타민C는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쓰면 자극감이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 필링, 레이저를 받은 직후라든지 환절기,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레티놀 같은 걸 쓴 뒤라면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지고 얇아져서 비타민C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투과돼요. 더 깊이 침투하고요. 저도 생리 전, 생리 초반 이럴 땐 안 쓰는데 저번에 썼다가 완전 눈가도 아니고 이 광대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가렵고 좁쌀이 막 다다다닥 나더라고요. 그 뒤로 좀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진정용 크림이나 에센스랑 같이 섞어서 쓰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물론 이 크림류는 pH가 높아서 비타민C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효과가 된다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비타민C를 꼭 쓰고 싶어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비싸잖아. 빨리 써야 되고. 자, 비타민C 앰플 사용법.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이 앰플은 세안 후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토너로 닦아내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것도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닥토 하지 마시고 물기만 조금 흐르는 물만 닦아준 상태에서 바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아침에 바르는데 비타민C를 아침에 발라주면 일반 노화와 광노화 둘 다 막을 수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시려면 꼭 아침에 바르세요. 저는 세안, 살짝 말리고 비타민C 세럼, 수분크림, 선크림 순으로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비타민C 세럼에 대해서 좀 깊이 파봤는데요. 제가 꾸준히 쓰고는 있지만 애증의 제품. 일단 트면 빨리 써야 되고 제가 어떤 때는 택배를 받아서 딱 텄는데요. 벌써 노래진 거예요. 벌써 진한 노란색이야. 그래서
이거는 미개봉 제품을 너무 높은 온도에 보관한 거죠. 진짜 속상했는데 저 컴플레인 같은 거 잘 못하는 편이라 그냥 썼거든요. 이렇게 제품 컨디션에 대해서도 복불복. 또 트면 보관도 냉장 보관 또는 차광 보관하는 게 좋고, 이렇게 보관도 까다롭지만 적금 들듯이 쓰게 되는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바르는 것도 바르는 거지만 이 먹는 거랑 꼭 병행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비타민C 효과는 입증이 딱 됐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이 바르는 것보다 전신적인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뭐랄까, 바르는 게 고려할 게 많잖아요. 빨리 써야 되고 뭐 보관 까다롭고 자극감 있고 비싸고, 내가 쓰고 있어서 더 좀 욕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먹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먹고는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항산화를 좀 해주고 싶다, 난 또 피부 항산화에 유독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저는 네이버에서도 사고 또 면세에서도 샀거든요. 네이버 알림 해놓으면 어쩔 때 할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면 좀 더 싸고, 면세가 유통기한은 짧은 대신에 저렴하니까 혹시 고민되시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